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해 왔으나 원비어 사망 이후 북한 여행 금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헤더 노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내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여권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국 BBC 방송은 북한 여행객을 모집하는 중국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고려 여행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명령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북한 여행을 주선한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자사 트위터에서 우리 여행사는 미국 당국이 이달 27일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 명령은 발표 당일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지원을 확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5대 국정 목표와 100대 국정 과제 안에는 해외 체류 한국인과 동포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정부 5대 국정 목표와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 경제, 민주주의, 복지국가, 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 번영 등 5개 국정 목표로 세분화했습니다. 이 100대 국정 과제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총정리한 것으로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중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는 100개 중 10번째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해외 체류 한국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며 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재외동포 정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언어와 역사, 문화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던 저소득층의 서름이 있습니다. 특히 강자인 건물주와 맞섰을 때 저소득 세입자들은 속수무책 당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무료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0일 억울하게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세입자 지원 법률 서비스 정책으로 주택법원에서 퇴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사회정의 코디네이터로 명명된 무료 변호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난한 세입자들은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해도 제대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퇴거 판결을 받는 일이 빈번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국선변호사협회와 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퇴거 판결을 받을 확률은 75%나 감소했습니다. 시의회는 향후 5년간 9,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퇴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무료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9,200달러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넘는 세입자도 법률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내년 회계 예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시의회와 합의했습니다. 조례안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로니조 후보가 후원금 모금에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1위와의 모금액 차이도 크게 좁히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제정위원회에 의하면 올 9월 치러지는 뉴욕시 의회 2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로니조 후보는 모두 776명의 후원자로부터 총 12만 3,291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집계된 후원금 내역에서 조 후보는 1위 카르나 리베라 후보, 2위 마리 실버 후보에 이어 세 번째였지만 1, 2위와의 격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 현재 조 후보의 모금액은 후보 6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으며 1위 리베라 후보와의 격차도 크게 줄였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베라 후보의 14만 3,412달러보다 약 2만 달러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베라 후보는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못하는 로지 멘데즈 현 의원의 법률 디렉터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조 후보가 역전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더 많은 후원금을 모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모금액 상황을 보면 조 후보 다음으로는 마리 실버 후보가 9만 858달러, 제스민 산체스 후보 17,541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국 이슬람권 공항에서 행해지던 항공기 내 랩탑 반입 금지 조치가 4개월 만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이제는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도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일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 10개 도시에 대해 취했던 항공기 내 랩탑 반입 금지 조치를 넉 달 만에 해제한다고 뉴욕 타임즈에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해당 이슬람권 공항에서도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를 기내에 갖고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1일 요르단 암만과 쿠웨이트, 이집트 카이로,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와 리야드, 모로코 카사블랑카,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국제공항에서 이 조처를 적용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전자기기 안에 숨길 수 있는 항공기용 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일 아부다비 공항을 시작으로 사우디의 제다와 리야드까지 이 규제는 점진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검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랩탑 반입 금지가 적용된 10개 공항을 포함한 전 세계 280개 공항이 미국의 새로운 기준을 준수했다며 이에 따라 기내 반입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NYC 페리 이스트 리버 노선이 런칭 2개월 만에 만원 페리로 전락했습니다. 요금이 저렴해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NYC 페리 이스트 리버 노선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승객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온라인 매체 DNA 인포는 20일 새 페리 시스템이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저렴해진 요금 때문에 승객들이 몰리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금은 과거 4달러가 현재는 대중교통 요금과 같은 2달러 75센트입니다. 특히 오전 통근 시간대에는 기다리던 페리가 도착해도 승선하지 못한 채 또다시 다음 페리를 기다리며 20분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잡 문제는 일주일에 3-4차례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경제개발공사는 수개월 내 페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페리 시스템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트리버 노선은 2011년부터 운행되고 있지만 시정부는 페리 운행업체를 변경하고 시정부 지원하에 지난 5월 새 페리 시스템을 런칭한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이용하던 페리는 현재 이용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아스토리아, 루즈벨트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시티, 이스트 34스트릿에서 월스트리트 피어 11을 잇는 새 아스토리아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뉴저지 트랜짓은 승무원 부족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티켓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또 가중됐습니다.
20일 오전 5시 49분쯤 뉴저지 트랜짓 모바일 티켓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발권 등을 한 승객들은 모바일 티켓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버스와 열차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임신 7개월로 알려진 한 여성은 모바일 티켓을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임신한 여성 승객을 버스에서 쫓아내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버스와 열차 승무원들에게 모바일 티켓을 소지한 경우 승차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미 승차권을 따로 구입한 승객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티켓 작동은 오전 9시가 지나서야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이달 들어 뉴저지 트랜짓 기차 버스 운행이 승무원 인력 부족으로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4시 51분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트렌트넥 노스 이스트 코리도 노선이 기차를 운행할 엔지니어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우버 기사인 채 하는 가짜 우버들이 승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가짜 우버 차량이 공항 승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 요금의 배가 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에 따르면 이들 가짜 우버 기사들은 차량에 우버 간판을 부착한 채 호객 행위를 하고 있으며 단순히 운행 요금뿐 아니라 현행 뉴욕주 세율보다 높은 10% 이상의 판매세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보통 $40 내외지만 이들은 $7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겨냥한 이 같은 사기 행각 및 호객 행위는 미비한 현행 처벌 규정과 공항 단속 인력 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뉴욕시 의회는 강력한 처벌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댄 가로드닉 시의원이 발의한 처벌안에 따르면 택시기사 행세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진짜 우버 기사는 오직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호출할 수 있고 이용객이 앱에 등록해 놓은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버가 명시한 기본 우버 차량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우버 블랙입니다. 하지만 가짜 우버 기사들은 자신들이 블랙 우버 차량이라고 말하며 관광객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이 미국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BMW와 링컨 컨티넨탈을 꺾고 고급차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문조사기관 스트래티직 비전이 20일 발표한 2017 품질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G90이 고급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새 차를 산 지 3개월이 지난 4만 2천여 명의 소비자가 자신의 차를 내외장 디자인, 동력 성능, 내구성, 시트 편의성 등의 항목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습니다. G90은 1000점 만점에 총점 761점으로 721점에 그친 BMW 7 시리즈와 720점을 받은 링컨 컨티넨탈 등을 앞섰습니다. 특히 G90의 점수는 27개 차급의 전체 차량 중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앞서 G90은 오토 퍼시픽사가 최근 발표한 2017 차량 만족도 조사에서도 고급차 선두를 차지했고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차에게 주어지는 특별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고숙련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합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위원회는 오늘 LA 상공회의소와 남가주 리더십위원회 등 지역단체들과 패사데나시, 칼리지 등 지역 내 19개 커뮤니티 칼리지와 함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컴패터티브 워크포스 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센터 측은 최근 남가주의 산업구조가 노동력 중심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지식 기반 산업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센터 측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와 헬스 서비스, 무역 등 경제활동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지역 내 기업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센터 설립에는 45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고임금 직업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은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나타났습니다. 직업 정보 사이트 글래스도어가 사이트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고임금 직업을 조사한 결과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크리에이티브 매니저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IT를 통한 경영과 정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기술 관리자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글래스도어 측은 이 같은 직종들은 연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 좋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가장 인기 있는 고임금 직업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의 평균 연봉은 11만 2천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5년 5월 맨해튼 한복판에서 30대 한인 여성을 비롯 최소 3명의 행인을 망치로 때린 용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19일 경찰 가중폭행 시도와 2급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2세 데이빗 바릴에게 22년의 징역형과 5년 보호관찰형을 내렸습니다. 바릴은 범행 중 순찰 중이던 경찰들에게 발각된 후에도 망치를 꺼내 여성 경관을 공격했습니다. 20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35세 서모 씨는 지난달 23일 플러싱 149 플레이스에 있는 노래방에서 한 남성 고객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8일 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한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을 가해 상대 남성의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게 협박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최신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보급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PS24 초등학교 등 8개 공립학교와 시교육청 사무실에 보급된 컴퓨터 1,817대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감사원은 지난 2014년 12월에 실시한 감사에서도 1,800대가 넘는 컴퓨터가 분실됐었다며 대책 마련과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교량 장식을 위한 조명 설치에 2억 1,6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등은 전철 서비스는 고장과 화재 등으로 인해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조명 교체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라며 전철을 타는 시민들은 조명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여전히 무덥겠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